이거 진품이 맞나요? 당연히 진품이죠. 샤넬 매장에서 확인해 봤는데 가짜라고 하네요. 69세의 명품 사업가가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금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세고요. 40년 동안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2022년 3월 제 인생에서 가장 막막했던 시기였어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어가는데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찾아주시던 단골 할머니들마저 외출을 꺼리시니까 하루 매출이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이었어요. 월세 80만 원에 관리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어요. 40년 동안 정들었던 미용실이었는데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폐업 정리를 하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6,300만 원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67세가 되어 보니 이 돈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막막했어요. 다시 미용실을 차리려면 최소 3천만 원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 자금도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이 나이에 어디 취업할 곳이 있나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들 자기 살기도 바쁜데 늙은 엄마 때문에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용실 단골이셨던 김 여사님이 오셨어요.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시더라고요. 머리 하시면서 사장님, 요즘 제가 부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되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부업이세요? 했더니 해외에서 명품을 사다가 국내에서 파는 일이에요. 명품 리셀러라고 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명품을 사다 판다니 그게 무슨 사업이 되나 싶었거든요. 김 여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해외에서는 같은 제품이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대요. 특히 일본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부가세를 내고 들여와도 충분히 이익이 남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되나요? 혹시 사기는 아니고요? 했더니 김 여사님이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제로 판매한 내역들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놀랐어요. 샤넬 가방 하나가 480만 원에 팔렸는데 일본에서는 320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관부가세 30만 원 정도 내고도 130만 원이나 남는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런 일을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김 여사님이 웃으면서 나이는 상관없어요. 요즘 할머니들도 스마트폰 잘 쓰시잖아요. 중요한 건 공부하려는 마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김 여사님이 가신 후에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 67세 할머니가 명품을 사다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밤새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후기도 보고 성공 사례들도 찾아봤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지금까지 미용실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 명품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해외여행도 몇 번 안 가봤는데 혼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나 싶기도 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통장 잔고만 줄어들 뿐이고 뭔가 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한번 해보자. 실패해도 죽지는 않잖아. 6,300만 원 중에서 절반인 3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나머지 3,300만 원은 생활비로 남겨두고요. 혹시 실패하더라도 당장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는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알면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결심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김 여사님께 다시 연락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일단 명품 브랜드들에 대해 공부부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벽은 브랜드 공부였어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하나 적어가며 공부했어요. 그런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같은 브랜드라도 라인이 수십 개씩 있고 각각 가격도 다르고 인기도 다르고 샤넬만 해도 클래식, 보이 샤넬, 1900, 타임리스, 가브리엘 머리가 돌 정도였어요. 처음엔 노트에 적어가면서 외웠는데 나중엔 스마트폰 메모장에 정리해서 다녔어요.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 사용법이었어요. 크림, 번개장터, 당근마켓, 네이버 카페. 젊은 사람들은 쉽게 하는 것 같던데 저에겐 정말 어려웠어요. 회원 가입부터 상품 등록, 결제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익혔어요. 처음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잘못 눌러서 돈이 나가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한 달 정도 공부하고 나서 첫 번째 도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일본으로 가는 게 가장 쉽다고 해서 도쿄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67세에 혼자 해외여행을 간다니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서 무슨 일이세요?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해서 친구랑 여행 간다고 했어요. 2022년 6월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부터 떨렸는데 나리타 공항에 내렸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언어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다행히 요즘은 번역 앱이 있어서 그나마 도움이 됐어요. 첫날부터 긴자 지역의 명품 매장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과 달랐어요. 일단 걸어 다니는 것부터 힘들더라고요. 무거운 캐리어 끌고 하루 종일 매장을 돌아다니니까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젊었을 때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으니까 체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그리고 매장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영어로 간단하게나마 이야기해야 하는데 I want to buy this라고 하면 그나마 알아듣더라고요. 하지만 재고가 있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물어보기는 힘들었어요. 첫 번째 쇼핑에서는 1,200만 원을 썼어요. 샤넬 미니 플랫백, 구찌 마몽백, 프라다 나일론 백 이런 것들을 샀는데 유튜브에서 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였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웬걸 잘 안 팔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산 제품들이 그 시즌에 인기 있는 아이템이 아니었어요. 트렌드라는 게 정말 빠르게 바뀌는데 몇 달 전 유튜브 영상을 보고 산 거라 이미 인기가 지난 제품들이었던 거죠. 3개월 동안 겨우 2개 팔고 나머지는 할인 판매로 넘겼어요. 결국 4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그때 정말 후회됐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나이에 무슨 헛된 꿈을 꾸고 있나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3천만 원 중에서 벌써 400만 원을 날렸으니까 남은 돈으로 몇 번 더 실패하면 끝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포기하기엔 아까웠어요. 일단 왜 실패했는지 제대로 분석해보자 싶었어요. 유튜브를 더 꼼꼼히 보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가입해서 실시간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도 시작했는데 연예인들이 뭘 들고 나오는지 어떤 제품이 화제가 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배웠어요. 크림 같은 플랫폼에서 어떤 제품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판매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였어요. 67세 할머니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니 저도 신기했어요. 두 번째 도전을 위해 더 철저히 준비했어요.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프랑스 파리였는데 일본보다 훨씬 멀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만큼 가격 차이도 크다고 했거든요. 2022년 10월 파리로 떠났어요. 15시간 비행이라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젊었을 때도 해외여행을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장거리 비행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다리는 붓고 허리는 아프고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그런데 파리에서의 경험은 달랐어요. 샹젤리제 거리의 루이비통 본점에 갔는데 한국에서는 구경도 못 해본 제품들이 진열돼 있더라고요. 가격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났어요.
특히 샤넬 클래식 플랫백은 한국보다 150만 원 정도 쌌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체력적인 한계를 느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매장을 돌아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무거운 쇼핑백들을 들고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호텔로 돌아가면 완전히 기진맥진이었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외로움도 컸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저녁에 호텔 방에 혼자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매장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나름의 방법도 찾았어요. 구글 번역기를 적극 활용하고 몸짓으로라도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얻기 시작했어요. 어느 매장에서 언제 신제품이 들어오는지, 구매 제한이 있을 때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들 말이에요.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제품도 매장마다 재고 상황이 다르다는 것도 알았고요. 파리에서는 2,500만 원을 썼어요.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선택했는데 실시간 트렌드를 반영해서 구매한 거였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번엔 반응이 달랐어요. 일주일 만에 절반 이상이 팔렸고 한 달 안에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어요. 이익은 8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아, 이게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첫 번째 실패는 경험이었고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2023년 2월에 일어난 일인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새로 알게 된 일본 도매상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교한 위조품이었어요. 샤넬 제품 10개 정도를 그 업체에서 샀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상태도 좋아 보여서 믿었거든요. 한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며칠 뒤에 구매자 중 한 분이 이거 진품이 맞나요?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진품이죠 라고 했는데 그분이 샤넬 매장에 가서 확인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짜라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서 다른 제품들도 확인해 봤는데 전부 가짜였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미 판매한 제품들은 다 환불해 줘야 하고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들은 처분해야 하고 한 번에 1,0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게다가 가짜 파는 사람이라는 소문까지 나면서 신용도까지 땅에 떨어졌어요.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밤새 울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정품 감별에 대해 더 철저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정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배우고 실제 매장에 가서 정품들을 직접 만져보면서 차이점을 익혔어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구매 루트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싸도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는 절대 사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직접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2023년 하반기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매번 해외에 갈 때마다 목표를 정하고 구매할 제품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서 갔어요. 그리고 현지 매장 직원들과도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파리의 한 샤넬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친해졌는데 그분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신제품이 언제 들어오는지, 인기 상품은 어떤 것들인지 미리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물론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는 않았지만 번역 앱과 몸짓으로 소통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그렇게 점점 해외 현지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파리뿐만 아니라 밀라노, 도쿄의 매장 직원들과도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2024년 초가 되니까 이제 제법 베테랑이 된 것 같았어요. 브랜드별 특성도 완전히 파악했고 시즌별 트렌드도 예측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정품 감별 능력이 많이 늘어서 가짜를 구별하는 건 문제없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어요. 67세에서 69세가 되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4년 3월 제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파리에 있는 도매상 직원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거든요. 다음 달에 샤넌 클래식 플랫백 가격이 10% 인상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정보를 듣는 순간 머리가 번쩍 들었어요. 2년 동안 쌓은 경험으로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가격 인상 전에 대량으로 구매해서 인상 후에 판매하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그때까지 번 돈과 원래 있던 돈을 합쳐도 5천만 원 정도였는데 대량 구매를 하려면 최소 1억은 있어야 했어요. 고민 끝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가족들이 알면 기절할 일이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4월에 파리로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쇼핑 여행이 아니라 정말 승부를 거는 기분이었어요. 샤넬 매장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클래식 플랫백을 최대한 많이 구매했어요. 미디움, 스몰, 라지 사이즈별로 블랙, 베이지, 화이트 컬러별로 다양하게 샀어요. 한 매장에서는 구매 제한이 있어서 여러 매장을 돌아다녀야 했는데 그동안 쌓은 네트워크가 정말 도움이 됐어요. 각 매장 직원들이 다른 매장 재고 상황까지 알려주면서 도와줬거든요. 2년 동안 쌓은 관계의 힘을 실감했어요. 일주일 동안 파리에 머물면서 총 8천만 원치를 구매했어요. 클래식 플랫 100만 30개가 넘었죠. 호텔 방이 명품 가방으로 가득 찼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 신기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5월에 샤넬 가격 인상이 발표됐어요. 정말 10% 올랐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저는 판매를 시작했어요. 가격 인상 소식을 듣고 구매하려던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기존 가격으로 산 제품을 인상된 가격보다 조금 싸게 판매했는데도 충분한 이익이 남았거든요. 한 달 만에 거의 모든 제품이 팔렸어요. 순이익만 2,500만 원이었어요. 하루 만에 수백만 원씩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요. 그때 정말 짜릿했어요. 아, 이게 사업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성공을 발판으로 사업 규모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매월 해외 출장을 가면서 재고를 늘려갔고 2024년 하반기가 되니까 저장고에 10억 원 상당의 명품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었어요. 매출도 안정적으로 월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순이익은 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였고요. 67세에 시작해서 69세가 된 지금 동네 미용실 사장에서 명품 사업가가 된 거죠. 하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이 생겼어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엔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렸는데 점점 문의가 많아져서 아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명품 사업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2번씩 강의를 하게 됐어요. 첫 번째 강의에 50대부터 70대까지 30명 정도 오셨는데 다들 제 이야기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혼자서 해외까지 다니셨어요? 하면서 신기해하셨어요. 강의 내용은 제가 2년 반 동안 겪은 모든 경험을 담았어요. 실패 경험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고요. 그 중에서 몇 분은 실제로 시작하셨어요. 60대 남성분은 일본 시계 전문으로, 65세 여성분은 유럽 신발 전문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죠. 처음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성과를 내고 계세요. 동행 연수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한 번에 6명씩 데리고 파리나 도쿄에 가서 실제 쇼핑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느 매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직접 경험하게 해드리죠. 작년에 갔던 연수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함께 간 62세 남성분이 처음엔 내가 명품 매장에 뭐 하러 가나 하시더니 막상 가보니까 완전히 빠지시더라고요.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요즘은 젊은 직원들도 저를 알아봐요. 샤넬 강남점에 가면 사장님 오셨네요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시거든요. 처음엔 할머니가 뭘 사시려고 하는 시선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대단하세요 하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봐주세요. 가족들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해요. 아들이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손자들도 할머니가 인플루언서 같아요 하면서 신기해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67세의 막막한 할머니였는데 지금은 10억 원 상당의 재고를 관리하는 사업가가 됐으니까요. 월 수천만 원의 수익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교육 사업으로는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명품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업 아이템들도 연구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를 더 확장해서 시니어 사업가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고 싶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가끔 미용실을 운영하던 때를 생각해 봐요. 그때도 나름 보람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처럼 큰 꿈을 꾸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새롭고 설레요. 69세가 되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려는 마음과 배우려는 의지예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지만 한 발짝씩 내딛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수없이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실패들이 오히려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됐어요. 67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는 해외에 매장도 내보고 싶고 한국 시니어들의 성공 사례를 세계에 알리고도 싶어요. 69세 할머니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기막힌 사연과 알찬 금융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